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자, 일단은 주말 앞두고 금요일 장세 그래도 분위기가 어느 정도 올라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증시는 계속해서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사실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미증시는 좀 잘 가는데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좀 따라가지 못하는구나 라는 약간 이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오늘의 장세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방위적으로 또 상승이 잘 나오고 있잖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상승 잘 나오고요.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2차전지 말고 또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상승이 잘 나오고 있는 우리 시장의 주도주라고 할 만한 이러한 이제 종목군들이 또 상승이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이 주말을 좀 나쁘지 않게 우리가 또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재 시장에서 이제 이 3월달 초 정도가 지나갔고 다음 주면은 이제 3월달 중순을 맞이하게 될 텐데 본격적으로 저는 이제 이 시장에 대해서 약간의 개별주 종목 장세가 좀 다시 한번 펼쳐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시장은 주도주 종목군들이 잘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주도주 종목군 내에서도 선별적으로 종목을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전략을 한번 또 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시장이 워낙에 이제 또 갈만한 종목들은 많이 상승이 나온 상황이에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뭐 한미 반도체 같은 이러한 종목들 갔다가 뭐 그다음에 뭐 네오셈 이러한 종목들 갔다가 HPSP 이러한 종목들 갔다가 그러니까 갈만한 종목들은 다 가고 나서 이제 최근에는 뭐 엑시콘이라든지 또 따라가는 이러한 종목군들이 또 생겨나고 있잖아요. 후발주자까지도 약간의 또 상승이 많이 나온 상황이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학회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면서 뭐 레고캠바이오나 ABL 바이오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또 추가적으로 HLB라든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약간의 또 덩치가 큰 종목들이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소재 장비단으로 해서 먼저 상승 나온 종목군들이 있었죠. 먼저 상승 나온 종목군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현재 또 후발주자로 뭐 하나기술이나 혹은 이제 뭐 CIS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또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주도주 종목군들을 우리가 접근을 하려고 해도 대부분 다 많이 고점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고점에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또 이제 종목들을 좀 선별을 해서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많은 종목들이 또 고점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나 또 이쪽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면 새롭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개별주들을 또 우리가 골라가야 되는 이러한 시장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주도주든 개별주든 선별을 잘 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다시 시작되는 개별주 장세, 수익 종목 잡는 방법 요거를 이제 또 주제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3월 달로 진입을 하면서 지금 현재 시장이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부터는 주도주든 개별주든 이 주도주와 개별주라는 각 섹터군 안에서 갈 수 있는 종목 이미 많은 종목들이 또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새롭게 갈 수 있는 종목을 우리가 또 선별을 잘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미 가고 있는 종목들은 사실 저처럼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많은 대부분의 또 투자자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또 일을 병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하기는 조금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새롭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은 이러한 분위기를 즐기시되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을 찾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서 주제를 이렇게 정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최근의 시장의 훈풍의 주역이다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미증시의 엔비디아가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장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오고 있죠. 기대치가 이만큼 차오르는데 그 기대치 이상의 실적을 보여주고요. 그 실적 때문에 또 기대치가 이만큼 차올랐는데 또 기대치 이상만큼의 실적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선순환이 나오게 되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900를 넘어선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으로 또 올라가고 있죠. 그래가지고 지금 $950 선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엔비디아 정말 천비대야 되겠구나. 그야말로 이 어마어마한 상승
지금 현재 미증시를 끌고 가고 있는 주역이 그대로 이제 엔비디아구나라는 모습을 우리가 바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이렇게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상당히 좀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다시 한번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역시나 이 엔비디아와 AI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구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 AI 반도체가 그야말로 미증시를 이끌고 가고 있구나.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또 간밤에 나온 이슈가 엔비디아가 또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한 가지 더 이야기가 있었죠. 마이크론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또 애널들이 이번에 실적 추정치가 너무 좀 낮은 것 같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지금 마이크론의 실적이 충분히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이러한 보고서들을 일제히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오는 그러한 장세가 연출이 됐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HBM이나 뭐 CXL이라든지 약간의 성장성이 있는 키워드들을 위주로 해서 상승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까지 디램에 대해서 이제 또 이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디램이 이제 또 이 DDR5로 바뀌는 계속해서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까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또 마이크론까지 상승이 좀 잘 나와주다 보니까 결국에는 반도체 기업들이 또 추가적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장세가 연출이 됐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당연스럽게도 그러한 주역은 엔비디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약간의 저는 슬슬 리스크 관리를 조금은 해줘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아마 다들 또 생각을 하시겠지만 엔비디아가 지금 미국에서 $1,000를 딱 분기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천비디아는 가기는 갈 것 같은데 지금 미국 증시에서 약간의 또 수면 위로 조금씩 올라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떠한 이야기냐면 10대 기업 퍼가 닷컴 때보다 높다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약간의 버블이 끼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전에 닷컴 버블을 생각나게 한다라는 이야기가 사실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과는 상황이 완전 다르죠. 예전과는 다르게 엔비디아는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실적을 어느 정도 동반하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예전 닷컴 버블 때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계속해서 천장을 뚫고 가는 종목은 없거든요. 물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전하게 천장을 다 뚫고 가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언젠가는 차익 실현이 분명하게 나올 겁니다. 언젠가는 차익 실현이 나올 거고 지금 현재 $1,000에 대한 약간의 또 이제 사람들의 마지노선으로 보는 심리 이러한 또 심리가 있기 때문에 $1,000 가면은 약간 또 눌렸다가 다시 가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러한 예상치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당장의 분위기를 즐겨주되 어느 정도의 리스크 관리는 지금 상태에서는 해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또 이제 최근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었잖아요. 최근에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증시와는 약간은 반대되는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딱 정확하게 2,700선에 막혀 있는 그림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워낙에 2,700선의 이 저항 구간이 좀 강력한 상황이고 이 2,700선을 뚫어주려면 굉장히 또 강력한 이슈가 필요한 건데 사실 최근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훈풍, 그 다음에 저 PBR, 그 다음에 2차 전지발 여러 가지 좋은 이슈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2,700선을 뚫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일전에도 이 구간을 뚫어주지 못하고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최근 시장 같은 경우도 그런 흐름이 그대로 나왔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뚫어주려는 시도는 하는데 무언가 여기에서 한 끝발이 또 계속 모자라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의 장세를 지금 계속해서 그려나가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최근의 시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달라요. 그런데 사실 최근 5일 동안에는 우리 시장을 봤을 때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었습니다. 최근에는. 코스피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훨씬 하락 종목 수가 많았었죠. 오늘 제외하고 그 전에 5일 동안에는 전체적으로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았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수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하락하는 종목 수가 훨씬 많았었고, 그러면은 그 지수를 끌어올리는 역할은 결국에는 반도체와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해줬구나, 그리고 일부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해줬구나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사실 최근 시장은 지수가 계속해서 이제 어느 정도 버텨주면서 2700선까지 뚫어주려는 노력들을 해줬죠. 그러면서 우리 시장도 약하다라고는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에 사실 뭐 몇 면을 조금 상세하게 들여다봤더니 실질적으로 하락 종목수가 훨씬 더 많았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주도주 종목군들만이 끌고 가는 장세가 연출이 됐었구나. 그러면은 미증시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았구나 정도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최근에 테슬라나 애플 이런 종목들이 떨어졌었지만 AI 반도체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떠받쳐주면서 상승이 나오니까 계속해서 바닥권을 깨지 않고 추세를 유지해주면서 계속 이 상단을 조금 갱신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비슷한 그림이 나왔다라는 거죠. 사실 전체적으로 그림이 좋지는 않았지만 주도주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상승이 나와주면서 반도체 종목군들이 이끄는 그림이 나와주고요.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리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또 끌어올려지는 그림, 저 PBR 관련된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서 덩치 큰 종목들이 버텨주는 그림, 이러한 이제 주도주 종목군들이 좀 버텨주는 그림, 상승이 나오는 그림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하락 종목수가 더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끌고 가는 그러한 그림이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시장에서 이 이슈들만으로 그동안 시장을 완전하게 좀 버텨왔다, 끌고 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밸류업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아마케, 그 다음에 2차전지, 리튬 가격, 최근에 또 삼성 SDI 급등 나오면서 이제 또 개별적인 이슈, 그 다음에 반도체 계속해서 풍풍 부는 것들, 그 다음에 또 방산까지도 있었죠. 그러니까 덩치 큰 종목들이 어느 정도 버텨주면서 시장을 끌고 왔었는데 이제는 이 종목들로만 끌고 오다 보니까 사실 이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이 상승이 나온 구간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장에 항상 양방향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많이 드렸었죠. 지금 시장은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급등이 나오면서 미증시를 끌고 가주는 그림이 나와주고 있는 건데, 엔비디아가 혹시나 $1000에서 1100달러, 1200달러 바로 가주면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 무언가 이 분기점이 될 수 있을 만한 $1000 근처로 도달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 구간에서 엔비디아가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러면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살짝의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종목들이 약간의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반도체 종목들에서 차익 실현을 진행을 해주면서 우리가 새로운 종목군들로 또 교체할 수 있는 준비를 어느 정도는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미 반도체 이런 것들 고점에서 따라 타신 분들 아마 좀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 약간의 또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차익 실현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잖아요, 고점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주도주 종목군들 중에 신규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좀 많이 없어졌어요. 좋은 것들은 이미 어느 정도 상승이 많이 나왔고 후발주자들을 또 잘 골라야 되는 건데, 후발주자들을 또 선별하기가 쉽지는 않죠. 2,400개, 2,500개 종목 중에 새롭게 올라갈 수 있는 그 섹터군 내에서의 후발주자를 또 잘 골라야 되는 건데, 요것도 잘못 고르면은 그대로 이제 또 이 소외되면서 시장에서 재미를 못 보는 그러한 경우가 생겨나거나 혹은 또 고점에서 물려버리는 경우가 생겨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도주 내에서도 굉장히 좀 선별을 잘 해줘야 되는 거고, 약간의 또 이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저는 순환에 대한 부분을 너무 크게 걱정은 하지 않는 게, 지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하게 완전하게 생겨났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파월이 이제 이 금리는 정점에 도달을 했다, 그러면서 연내 인하를 예상하는 이런 이제 또 발언들을 했고, 지금 인플레 2% 이 목표치에 대한 신뢰가 생겨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CPI는 계속 3% 초반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저항벽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뚫어줄까 말까 하다가 어느 순간 뚫어주면 2%대로 도달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이 생겨나는 거니까 이제 FOMC에서도 파월도 연준도 이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이 발언을 긍정적으로 해줄 가능성이 생겨난 거거든요. 물론 이번 달 FOMC가 3월 말에 예정이 되어 있고 FOMC에서 당장에 이번에는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죠. 지금 최근에 CPI든 뭐 PPI든 전체적으로 목표치와는 아직까지는 괴리감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향해 가고 있고 인하가 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적어도 성장주가 순환이 나올 수 있는 이러한 환경들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 당장에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뭐 반도체나 2차전지 쪽에서 잠시 차익 실현이 나오고 다른 종목으로 돈다 뿐이지 결국에는 성장 키워드 갖고 있는 종목들은 뭐 반도체든 2차전지든 아니면 뭐 로봇이든 AI든 계속해서 순환이 나온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이번 3월 달에 대해서 순환만 잘 준비를 하면 된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이 종목들을 좀 잘 잡아야 되잖아요. 이제 종목들을 좀 잘 잡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 주도주든 개별주든 선별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 장세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도주도 결국에는 많은 종목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주도주 내에서도 우리가 잘 잡아야 되는 거고요. 개별주 같은 경우에도 개별주는 당연하게 우리가 주도주보다는 잘 알지 못하니까 이 중에서도 또 잘 골라야지 수익이 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우리 시장은 지금 현재 박스권의 형태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종목을 지금 전체적으로 다들 가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을 탁 잘 골라서 우리가 진입을 해야 수익을 볼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할 내용이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또 가장 좋아하시는 종목군, 2차전지 종목군들이 되겠죠? 2차전지 종목군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2차전지 종목군들의 전체적으로 이제 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상승이 잘 나오는 종목군들과 그렇지 않은 종목군들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안내드렸었던 종목군들과 안내드리지 않았었던 종목군들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제 앞으로의 수익 전략, 매매 전략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꾸려 나가실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리튬 바닥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었죠. 최근에 리튬 바닥 잡는다 그러면서 기관과 외국인이 뭐 포스코 그룹주, 뭐 에코프로 그룹주 전체적으로 매수한다라는 이야기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터배터리 진행을 하면서 인터배터리에서도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좋은 이슈가 나와줬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삼성 SDI에 또 좋은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삼성 SDI도 급등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전고체 이슈 가지고 있는 뭐 한농화성이나 그 다음에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런 종목들도 상승이 상당히 잘 나와줬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도 안내를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2차전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지금 수익을 또 잘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현재 그분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일단 혹시나 예전에 한 7개월 정도 전이 될 겁니다. 7개월 정도 전에 제가 요 신의 한 수 이전 시간에 이제 또 이 미스터 마켓 진행을 하면서 미스터 마켓에서 포스코 DX하고 포스코 홀딩스를 들고 왔던 거를 이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도 이제 이 포스코 홀딩스를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올라갈 타이밍이 됐다라는 부분을 한번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고 나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 상승이 한번 나오고 나서 차익 실현이 나왔었죠. 7월 달에 제가 안내 드렸을 때 요때부터 상승이 나왔던 거고 급등이 나온 다음에 지지 구간을 보일 때 요때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이게 한 5개월 정도 전이 되겠네요. 요때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단순히 지지받는다고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확실하게 수급이 들어오는 타이밍이 왔을 때 매수를 하셔라 라는 부분을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이 바닥권에 또 도달을 했을 때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는 확실하게 매물 구간을 뚫어주는 모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 매물 구간을 강하게 못 뚫어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확실하게 이 바닥권에서 지금 바닥을 잡아주고 있으니까 강력한 수급이 들어올 때까지는 조금 더 타이밍을 기다리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안내를 드렸었죠. 그러면은 제가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느냐 이때는 사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때는 비단 뭐 포스코 홀딩스나 이전에 뭐 포스코 DX도 제가 매매한 거 가져와서 말씀을 드렸었고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때는 제가 바이 의견이었습니다. 이때는 바이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차익 실현 나오고 나서 지지받아줄 때 정말 많이 또 질문을 많이 주셨었죠. 그런데 이때에는 한동안 박스권을 어느 정도는 좀 유지를 해줄 거고 이 매물 구간을 강력하게 뚫어주는 그런 힘이 나와 주어야 되니까 수급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된다 라는 부분을 제가 계속해서 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한 8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때 한 7월 정도에 이 하락이 나오고 나서 지금 계속 쭉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거니까 8개월 동안은 지금 계속해서 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 뭐 에코프로 그룹주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 그룹주던 에코프로 그룹주던 확실한 힘이 들어올 때까지 약간은 지켜보자라는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강력하게 바이 의견을 드렸었고 지지받는 구간에서는 단순히 지지받으면 사면 안 된다. 확실하게 수급 들어오는 타이밍을 기다리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지금 약 한 8개월 동안 강조를 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이 8개월 동안에 지금 제가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나 포스코 그룹주는 단 한 번도 말씀을 드리지를 않았어요, 사실. 제가 최근에 뭐 아침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고 남이따 방송도 진행을 하면서 종목들 제가 또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잖아요. 종목들 최근에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또 많이 보신 분들은 제가 2차전지 종목들 정말 많이 추천드린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나 포스코 그룹주는 제가 이 이전에 상승 나올 때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최근에 추천드렸었던 종목군들을 한번 싹 훑어보면서 제가 이 종목들을 왜 추천을 했을까? 2월 달에 제가 2차전지 종목도 정말 많이 추천드렸었거든요. 이 종목들을 제가 왜 추천을 드렸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혹시 이제 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일전에 제가 LNF 한번 또 이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죠. 제가 예전에 이제 이 포스코 그룹주나 에코프로 그룹주 약간 타이밍 기다리면서 타이밍이 오면은 매수 시점 안내 드리겠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그러면서 11월 달 말에 LNF를 한번 안내를 드렸었어요. 요거는 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LNF를 11월 30일 날에 말씀을 드리면서 LNF를 약한 이 다음 매물 구간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안내를 드렸었죠. 요게 이제 20만 원 초반대 단가가 될 텐데 그러면은 16만 원대에 안내를 드려서 20만 원 초반대 정도까지 상승이 나왔던 겁니다. 자, 그러면 LNF가 왜 이렇게 상승이 나왔을까? 그때 당시에도 제가 요거를 강조를 어느 정도 드리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LNF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이때 당시에 바닥을 잡아주면서 확실하게 수급이 들어가는 이러한 힘이 보여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타이밍이 왔고 이제는 확실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가 어느 정도 왔구나, 타이밍이 왔구나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LNF 같은 경우에 어떠한 흐름이 나와줬었어요. 결국에는 보게 되면 이때 당시에 안내를 드렸었고 그대로 다음 매물 구간인 20만 원 초반대까지 그대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타이밍이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힘이 들어가는 부분을 의미를 합니다. 힘이라고 하는 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수급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이 힘이 들어가는 타이밍만 잘 포착을 하면 여러분들이 기회비용을 손실하지 않고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LNF 같은 경우에는 계속 타이밍을 보다가 힘이 들어가는 타이밍이 연속적으로 2번 확인이 되니까 이 정도 다음 매물 구간까지는 소화가 가능하겠구나 라는 판단하에 안내를 드렸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LNF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이 기다리는 시간을 우리가 이제 기회비용을 날리지 않고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추어서 진입을 할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제가 지금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포스코홀딩스를 뭐 에코프로 그룹주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포스코나 뭐 에코프로 그룹주를 갖고 계신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억이라는 가용 자금이 있다라고 할게요. 1억이라는 가용 자금이 있다라고 하고 지금 현재 5천만 원 정도를 뭐 에코프로 그룹주든 포스코 그룹주든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쳐요. 비중이 50%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남은 비중 50%, 5천만 원을 굉장히 적절한 타이밍에 잘 매수를 하셔야지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비용을 날리지 않고 정확한 타이밍에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제가 예전에는 이 타이밍에는 사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때부터는 확실하게 타이밍을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벌써 이게 8개월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8개월 정도가.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솔직히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도 투자자고 저도 투자자이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굉장히 잘 알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정말 길어봤자 한두 달 정도만 보는 걸 좋아하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인가 이제 또 이 장투를 어느 정도 또 대비를 하고 공부를 많이 하시겠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무언가 반년, 1년 정도 보는 것보다는 한두 달 정도 뭐 짧으면 한 1, 2주 정도 이 정도로 또 꾸준하게 순환하시는 걸 아마 대부분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대부분 이제 또 우리가 뭐 5억, 10억 정도 있으면은 정말 한 종목 뭐 1년, 2년 장투해가지고 하나 먹으면은 또 계속해서 수익을 잘 보는 거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용돈 정도 해가지고 이제 또 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운용을 한다. 그러면 이제 또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사실 짧게 보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포스코 그룹주나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워낙에 또 주위에서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들려오고 하니까 이 종목으로 조금 한번 수익을 잘 봐볼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셨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약 8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아마 저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지치셨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트 잠깐 다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보게 되면 연속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매물 구간을 못 들어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 매물 구간이 너무나도 두텁기 때문에 일전에 매물 구간이 너무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타이밍을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에는 이 매물 구간을 소화해 줄 만큼의 힘이 들어와 줘야지 그때부터 앞선 구간을 소화를 해주고 그러면서 정말 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힘이 들어와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0%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남은 50%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의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대응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챙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사실 AI 반도체가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쪽에서 수익을 챙겨 주시던지 아니면은 지금 시장에서 뭐 AI 반도체나 혹은 이제 다른 종목군들 사실 2차전지 내에서도 다른 종목으로 또 수익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2차전지 다른 종목이든 갈 준비가 된 종목들로 어느 정도 수익을 해칭을 해놓으면 그래서 이 남은 비중 50으로 하여금 100을 다시 채웠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기존에 들어가 있었던 50은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비중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다시 100으로 채워진 것들로 계속해서 운용을 하다가 타이밍이 왔을 때 추가 매수해버리면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2차전지 기업들에 전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비중이 크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매물 구간에 왔다 갔다 하는 이 구간을 여러분들이 버티기가 너무 힘든 거죠. 아마 이번에도 기대를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리튬 바닥 잡았다. 그 다음에 뭐 인터배터리 진행한다. 실적 좋아질 거다. 이러한 이야기 나오니까 기대를 분명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또 매물대를 맞고 떨어져 버리니까 실망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사실 2차전지 내에서도 먹거리는 굉장히 많았었다라는 거죠. 제가 최근에 2차전지 종목들 왜 추천을 드렸는지 어떤 종목들 들어갔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월 19일 날에 안내를 드렸었던 2차전지 소재 관련주죠. 리튬 관련주. 오늘 저희 3차 목표가 달성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또 한번 리뷰를 했었죠. 리튬 관련해서 미래나노텍이 가장 대장이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 제가 언제 안내를 드렸었느냐 요때 안내를 드렸었어요. 자, 그러면 타이밍이 나왔죠. 제가 말씀드렸던 LNF 같은 예전에 포스코홀딩스가 7월 달에 올라가기 직전에 그러한 그림들이 미래나노텍에도 나온 거예요. 그죠? 보게 되면은 앞선 구간에 소화를 해주는 힘 연속적으로 2번 들어가 줬죠. 그러면서 타이밍이 온 거예요. 진짜 제대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났기 때문에 시장과 무관하게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러면서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3차 목표가까지 안내를 드렸죠. 2차 목표가 달성을 했는데 지금 상태에서 물량 밀어주네?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들고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오늘은 제가 정리 의견을 드렸었죠. 왜? 고점에서 지금 물량을 뱉어내버리니까. 즉 힘이 빠져버리면은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예전에 어떠한 그림이 나왔었어요. 자, 보게 되면 예전에 쭉 제가 안내 드렸었던 타이밍이 이때였죠. 이때 스트롱 바이 의견을 드렸었고 고점에서 어떻게 흐름이 나왔었어요.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와버렸잖아요. 쭉쭉쭉 밀어주다가 물량이 강력하게 나와버렸죠.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힘이 빠져버리니까 당연히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심리가 강해지는 거고 시장에 순응하는 겁니다. 시장이 떨어지니까 시장 떨어지는 만큼 순응을 하다가 많이 떨어졌죠. 바닥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제가 바닥 잡으면은 사시면 안 된다. 타이밍이 와야 된다라는 부분을 제가 이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8개월 전부터.
그러면 그 타이밍이 언제냐? 지금 LNF나 미래나노텍처럼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물량을 만들어내주고 소화해주는 그림이 나올 때, 그러한 그림이 나올 때 결론적으로 그 타이밍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은 비중 50% 중에서 이러한 종목으로 지금 해칭을 해놓으시면 포스코 그룹주나 에코프로 그룹주가 정말로 나중에 타이밍이 왔을 때 그야말로 그때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는 거고, 그때 또 적절하게 추가 매수를 해서 오히려 수익으로 기분 좋게 빠져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치시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타이밍만 잘 맞추시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회비용의 손실 없이 계속해서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이 어떠한 종목이었죠? 탑머티리얼이라는 종목이었죠. 요거를 미래나노텍보다는 조금 더 빨리 추천을 드렸었죠. 2월 15일 날에 안내를 드렸었고, 탑머티리얼도 보게 되면 마찬가지 그림이에요. 제가 항상 진입하는 구간은 결론적으로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확보가 되었을 때입니다. 이천지, 탑머티리얼 보게 되면 장비죠. LFP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수혜를 받았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선 구간을 소화해주는 힘이 결론적으로 들어가 줬다라는 거예요. 이 구간에 안내를 드렸었죠. 그러면서 힘이 들어가 주니까 시장을 이겨내고 올라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면서 65,000원대에서 98,600원까지 30% 넘게 나왔죠. 그러면은 사실 여러분들 이 남은 비중 50%로 하여금 이런 종목들 진행했다? 충분히 해칭이 되고도 남았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떠한 종목이 있었느냐? 캠트로스. 요게 이제 2월 초에 안내를 드렸었죠.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캠트로스도 제가 요때 안내를 드렸어요. 요때. 자, 그러면 제가 이때 왜 안내를 드렸느냐? 물량 한 번 들어가 주고 한 번 더 바닥에서 또 들어가 줬잖아요. 소화해주는 힘이 생겨난 거예요, 바닥권에서. 그래서 마찬가지로 소화 싹 해주고 급등 나오는 그림 그대로 다 확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 많은 걸 보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살아있는 힘이 있는지, 타이밍이 왔는지, 시장을 이겨낼 힘이 생겨났는지 요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떠한 그림이에요? 일전에 저희가 목표가 도달하고 나서 살짝 눌렸다가 지금 물량이 다 안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재상승 나오는 거예요. 힘이 살아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어떠한 종목이었어요? 최근에 어제 상한가 나온 종목 필에너지였죠. 제가 2월 21일 날에 안내를 드렸어요. 2월 21일 날에 안내를 드리면서 필에너지 같은 경우에 4680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언급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필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심지어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때 1차 목표가를 도달을 했어요. 바닥권에서 안내를 드리고 이때 1차 목표가를 도달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목표가 리뷰할 때 필에너지는 더 갈 거니까 더 들고 가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필에너지를 더 갈 거라고 왜 생각을 했을까요? 필에너지 같은 경우에. 1차 목표가를 이미 도달을 하고 차익 실현을 해버려도 되는데 왜 더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왜 더 간다라고 했는데 어제 상한가가 나와버렸어요. 결론적으로 바닥에서 지금 물량들이 계속해서 힘있게 들어와 주잖아요. 힘이 지금 계속 들어가 주는 겁니다. 힘이 강력하게 들어가 주기 때문에 이 바닥권에서의 물량들은 전체적으로 싹 다 소화를 해준 거고 싹 다 소화를 해줬기 때문에 힘이 생겨나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차 목표가 도달하고 나서 이거 물량 오히려 더 들어갔네. 이러면은 이거 더 갈 수밖에 없지 생각을 해서 결론적으로 2차 목표가 안내를 드렸던 겁니다. 더 갈 것이다 라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종목들에 대한 차이점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제가 양극재를 추천을 드리고 양극재를 지금 일전에 이 포스코홀딩스든 뭐 포스코 DX나 에코프로든 7월 달에는 막 이렇게 좋다. 매매한 거 막 가지고 나오면서 이렇게 매매했었다. 이제 사주도 된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다가 한번 7월 달에 차익 실현 나오고 나서 단 한 번도 안내를 드리지 않은 이유. 그러면서 최근에 2월 달에 다른 2차전지 종목들을 부지기수적으로 계속해서 안내를 드렸던 이유. 결론적으로는 힘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힘이 들어온 종목들을 안내를 드린 거고 아직까지 힘이 안 들어온 종목들은 계속해서 타이밍을 노리는 거예요. 자, 한 종목 더 있었죠. CIS입니다. 요것도 2월 21일 날에 안내를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러면서 전고체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실적도 잘 나왔다. 요거를 또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CIS도 어떻게 됐어요? 결론적으로 최근에 급등이 굉장히 잘 나와줬죠. 오늘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하나기술이라든지 PNT 이러한 종목들도 상승이 잘 나와주는데 마찬가지로 이 2차전지 종목들 지금 상승 나오는 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물량이 계속해서 잘 들어와주고 계속해서 이제 힘이 생겨났기 때문에 상승이 나왔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일전에 약속을 드렸던 부분이 무엇이었어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 제가 계속해서 이제 가져 나오면서 이때는 상승이 나올 거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약간의 하락이 나올 때에는 그냥 단순히 하락 나오고 지지 나온다고 매수하지 마셔라. 한동안은 박스권을 탈피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박스권을 확실하게 탈피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났을 때 그 타이밍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되니 지금 상황에서는 확실한 힘이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조금 더 차분하게 보자라는 부분을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벌써 한 8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같은 내용을 안내를 드리다가 이번에 2차전지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상승 나올 만한 타이밍이 된 거니까 그 상승이 나올 만한 타이밍이 된 종목들을 또 일제히 다 안내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분명하게 많이 지치셨을 거예요. 포스코홀딩스든 에코프로든 지금 현재 오늘 또 추가적으로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현재 흐름을 보게 되면 다른 종목들과는 좀 차이점이 있어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여전히 물량이 부재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 안내드렸었던 여러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들 있죠. 여러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들과 포스코홀딩스든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이든 에코프로 그룹주든 작년 7월에 상승이 나왔을 때 그 타이밍과는 그림이 약간은 다르다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는 부분은 뭐예요?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에코프로를 봤을 때 물량이 요 정도 구간, 그 다음에 이 구간 굉장히 다발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죠. 여러분들도 지금 이 정도 단가에 거의 대부분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많이 갖고 계시는 단가를 이 정도의 힘은 들어와 주면서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나와 주어야 결국에는 그때부터 타이밍이 오면서 진짜로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에코프로든 포스코 그룹주든 비중 50%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그냥 섣불리 요거를 추가 매수할 게 아니라 남은 50%에 대한 비중은 지금 시장에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로 집중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도체든 아니면은 지금 현재 2차전지 종목군 내에서도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정말 많이 나왔으니까 이 종목군 내에서 또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던 어느 정도는 해칭을 시켜놔야지. 그래야지 향후에 제대로 수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나중에는 어찌됐든 이러한 에코프로 그룹주든 포스코 그룹주든 타이밍이 나올 거잖아요. 일전에 상승이 나왔었던 이러한 그림을 다시 한번 만들어내면서 진짜 제대로 된 타이밍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또 추가 매수를 하고 수익 만회를 하고 결론적으로 수익으로 빠져나오려면 지금은 최대한 다른 종목군들로 수익을 챙겨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이 어때요? 성장주들이 지금 계속해서 막 돌고 있잖아요. 성장주들이 지금 계속해서 막 돌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차오르는데 지금 당장에는 반도체 종목들이 막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이 막 상승이 나오면서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도 사실 먹거리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죠? 반도체 종목들 먹거리 많은 것들에서 우리가 충분히 좀 수익을 챙겨 나갔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이 약간의 또 혹시나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쪽 종목들에서도 차익 실현이 나오겠죠. 지금 시장은 코스피 기준 2700선이라는 확실한 저항 구간이 존재하니까 그러면은 이 저항 구간에서 맞고 떨어지면서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다른 종목으로 또 우리가 새롭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러한 그림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제가 최근에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또 많이 강조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지금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도 일진전기, 재룡전기, LS 일렉트릭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지금 머스크가 AI가 이 전력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으니까 전력기를 대폭 좀 확충해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하면서 지금 시장에서 또 새롭게 수급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시장은 어떠한 흐름인 거냐. 주도주 종목군들이 너무 많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종목군들의 또 수급이 들어가는 이러한 순환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점이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포스코 그룹주든 에코프로 그룹주든 추가 매수를 하셨다라고 했을 때 사실 추가 매수를 하지 않고 좀 다른 종목으로 어느 정도 좀 운용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충분히 좀 수익을 보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러한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이제
뭐 바닥권에서 신규 매수를 하셨던 분은 저는 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닥권에서 신규 매수하신 분들은 잘하신 거죠. 리튬 바닥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매크로적인 수급이 들어가 줬으니까. 그러면은 최근에 이 바닥권에서 신규 매수하신 분들은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기존의 비중이 컸었던 분들, 기존의 비중이 좀 많이 가지고 계신 이러한 분들이 추가 매수를 아직까지 타이밍이 오지 않았는데 비중을 더 채운다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는 다른 쪽에서 수익을 챙겨올 수 있는 기회비용이 또다시 손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러한 기회비용을 채울 수 있는 다른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 종목들이 또 많이 상승이 나올 텐데 그러한 종목들을 놓쳐가는 게 사실 너무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학회 관련해서 레고캠 바이오나 ABL 바이오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했다면 그리고 다가오는 무언가 새롭게 상승이 나올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다면 그러면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회비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이제 만회할 수 있는 이러한 전략들이 충분히 또 생겨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3월 달이 지금 이제 또 중순 정도가 다가오는데 이제 이 굉장히 좀 굵직한 일정들이 많이 다가옵니다. 다음 주 CPI, PPI, 그 다음에 다다음 주 FOMC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까지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대감을 크게 가져가지 않는 편이 좋겠죠. 그러면은 지금 당장의 시장이 확 끌어올릴 만한 이슈 자체는 부재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한동안은 다시 한번 또 종목 선별의 장세가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도주 내에서도 가는 애들만 가는 것처럼 2차전지 내에서도 어느 쪽은 가버리는데 어느 쪽은 조용한 것처럼 결론적으로 힘이 형성이 되는 이러한 종목들만 가버리는 장세가 계속 연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이쪽에서 수익을 챙기지 못하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또 계속해서 심심하고 조용한 이러한 장세가 연출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3월 달부터는 제가 이제 타이밍을 말씀드린다 정말 수없이 말씀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포스코 그룹주든 에코프로 그룹주든 예전에 좀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면서 올라갈 때 그리고 떨어질 때 올라갈 때에는 스트롱바이 떨어질 때에는 타이밍 보자 요거를 정말 그동안에 8개월 동안 많이 말씀을 드렸고 아직까지 저는 타이밍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2차전지 종목들은 타이밍이 나왔기 때문에 안내 드렸던 거고 접근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럼 아직까지 타이밍이 안 나왔다. 그러면은 다른 쪽에서 조금 더 우리가 유연하게 좀 생각을 해서 수익을 챙겨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의 좀 이야기를 드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반도체 종목들이 지금 엔비디아가 또 이제 시간에서 급등이 나와서 저도 지금은 와 정말 대단하다 그냥 박수 치면서 구경하고 있거든요. 야 정말 대단하구나 엔비디아. 계속해서 급등이 나오는 거나 박수 치면서 구경하고 있고 지금 우리 국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중에서 계속해서 이제 신고가를 써내려 가는 종목보다는 올라올 수 있는 종목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뭐 기존에 바닥에서 사셨던 분들은 문제 없습니다. 엔비디아 저렇게 가주는데 지금 팔면 바보죠. 계속해서 즐겨야죠. 그런데 혹시나 새롭게 매수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조금 더 이제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3월에 또 다가오는 일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가오는 일정들이 굉장히 많고 다가오는 일정들이 지금 현재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또 가져갈 수 없게 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선별 필요성이 필요하겠죠. 물론 이번에 CPI가 혹시나 엄청나게 잘 나온다. 혹시나 2%대까지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는 또 주도주를 봐야 됩니다. 시장이 또 다시 올라갈 거고 이번에 CPI가 잘 나오면 여러분들 또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금리 인하 기대감이 또 차오르면서 성장주가 잘 돌아간다는 뜻이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면서 성장주에 대한 매매 환경이 또 다시 한번 조성이 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번 CPI, PPI 잘 나온다? 그러면은 또 매매 적극적으로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번에도 그냥 3%대 수준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서 예상대로의 FOMC가 진행될 것으로 우리가 판단이 된다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더 선별적인 매매를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 요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어쨌든 지금 시장은 금리 인상에 대한 거는 이제 더 이상 없고 금리 인하 기대감만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장주는 계속 돌 겁니다. 반도체도 이번에 혹시나 차익 실현 나온다? 그래도 다시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도 계속 보셔야 되고요.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최근에 장비주들도 많이 추천드리면서 여러 종목들도 많이 봤는데 올해 실적 좋아질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 LG 엔솔 이런 것들도 뭐 4680 배터리 하반기에 양산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제 성장 키워드 갖고 있는 종목들은 아마 또 계속해서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2차전지도 계속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시장에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게 AI 키워드가 제약 바이오 쪽에도 묻어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로봇 쪽에도 묻어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변압기에도 AI라는 키워드가 묻어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제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파로스 아이바이오 이거 오늘 급등이 얼마나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약상승 나왔네요. 파로스 아이바이오 같은 경우에 최근에 또 엔비디아하고 손잡고 AI 신약 만든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리고 뭐 변압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AI 반도체 수요 급증하면 전력량 수요 급증하면서 이제 또 변압기 수요도 급증할 거다 이런 이야기. 뭐 그 다음에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에 AI 들어간다. 그러면서 또 최근에 시장 관련해서 AI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었고 로봇 쪽에. 그래서 이제 AI 묻어나오는 종목들도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우리가 찾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3월 한 달만 여러분들이 잘 매매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실질적으로 아마 이번 달 지나가면 결국에는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또 차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번 3월 달에 선별적인 매매만 좀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지금 주도주든 개별주든 선별을 잘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선별을 잘 해서 여러분들 3월달 매매 잘 하시면 그러면 분명하게 또 어렵지 않게 이러한 부분들 잘 헤쳐나가실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니까 항상 강조드리는 건 힘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장에서 종목들을 안내드리는 부분은 모두 다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보면서 그 기준으로 안내를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갖고 계시는 종목이든 신규로 접근하시려고 하는 종목이든 확실하게 힘이 살아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시면서 한번 또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또 말씀드릴 건 다 드린 것 같고 제가 또 2주 만에 저번 주에는 또 휴일이었기 때문에 2주 만에 또 신의 한 수 또 진행을 하면서 또 이제 내용 좀 꽉꽉 채워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다음 주 같은 경우에도 다음 주엔 또 CPI 결과까지 나오니까 그 결과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서 또 좋은 내용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 수고 많으셨고요. 주말에 날씨 또 살짝 추워진다라고 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주말 푹 쉬시고 다음 주 또 좋은 내용 준비해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